직장 내 괴롭힘을 막기 위한 좋은 법이 있죠. 그런데 이 법이 오히려 누군가를 공격하는 무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직장 내 괴롭힘 허위신고라는 아주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의 실체를 파헤쳐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 로드맵을 그려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늘 이야기의 근거를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겠네요. 이 내용은 한국갈등전환센터와 노무법인 신효의 이경모 노무사님이 제공한 깊이 있는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했다는 점 먼저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제대로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짚어볼게요. 먼저 문제의 본질을 보고요. 그 다음에 허위 신고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리고 기업들은 보통 어떻게 잘못 대응하는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효과적인 대응 로드맵까지 쭉 살펴보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이거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법이죠. 그런데 모든 제도에는 그림자가 있듯이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제도를 악용하는 허위 신고 문제예요. 이게 무고한 동료를 나락으로 빠뜨리고 회사 전체의 신뢰를 좀먹고 있거든요. 자, 그럼 허위 신고가 정확히 뭘까요? 그냥 홧김에하는 불평이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주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해를 입히거나 아니면 자기가 부당한 이익을 챙기려고 의도적으로 사실을 꾸며내고 비틀고 부풀리는 행위, 이걸 전부 허위신고라고 보는 거죠. 이 허위신고도 유형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완전 허위, 아예 있지도 않은 일을 소설처럼 꾸며내는 거죠. 둘째는 왜곡인데요. 이게 아주 교묘해요. 멀쩡한 업무 지시나 피드백을 마치 인격 모독인 것처럼 포장하는 겁니다. 마지막은 과장이에요. 사소한 말실수나 행동을 엄청나게 심각한 괴롭힘인 것처럼 부풀리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허위신고는 도대체 누가, 그리고 어떤 사람을 상대로 하는 걸까요? 막연하게 추측하는 게 아니라 실제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그 특징이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한번 해부해보죠. 과연 누가 허위신고를 하고 또 누가 피해자가 될까요? 통계를 보면 정말 놀랍도록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 데이터 정말 흥미롭습니다. 허위 신고를 하는 사람들을 분석해 봤더니 대다수가 20대에서 30대 사이의 젊은 직원들이었어요. 무려 70에서 90%에 달하고요. 그리고 더 주목할 점은 6개월 미만의 단기 계약직인 경우가 아주 많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반대로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이게 정말 동전의 양면 같은데요. 허위 신고의 주된 타겟은 바로 젊은 중간 관리자들입니다. 특히 여성 관리자인 경우가 60%가 넘어요. 아무래도 업무 지시를 내리고 성과를 관리해야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겠죠. 그럼 이들의 진짜 목적은 뭘까요? 이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무려 85%. 허위 신고자들이 괴롭힘을 멈춰달라는 요구보다 돈부터, 즉 보상을 먼저 요구하는 비율입니다. 뭔가 이상하죠? 이게 그냥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상당히 계획적인 패턴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첫 번째 단계, 일단 어떻게든 사과를 받아내요. 이걸 약점으로 잡는 거죠. 두 번째, 그 사과를 빌미로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 신고를 무기 삼아서 퇴사할 때 실업급여 같은 부당한 이득까지 챙기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안타깝게도 회사가 이 상황에 어설프게 대응하면서 불에 기름을 붓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실수들을 하는지 한번 보시죠.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이중잣대입니다. 한번 보세요. 젊은 중간관리자가 신고를 당하면 하루 만에 조사가 끝나고 부모님한테까지 연락해서 사과를 강요합니다. 그런데요, 고위 부서장이 신고를 당하면요, 조사가 5, 6개월씩 질질 끌리고 결국 별다른 징계 없이 그냥 보직만 슬쩍 바꾸고 끝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게 과연 공정할까요? 이런 이중잣대를 넘어서 아예 대놓고 사건을 조작하거나 방치하는 최악의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사관을 피신고인이랑 친한 사람으로 안 친다거나 불리한 증거나 증언은 쏙 빼버리는 거죠. 심지어 신고한 사람을 불러서 회유하거나 무혐의 처리가 나도 흉흉한 소문은 그냥 내버려둬요. 경영진이 공개적으로 신고자를 비난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벌어집니다. 자, 이렇게 문제가 심각한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혼란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공정하고 단호한 시스템을 만드는 효과적인 대응 로드맵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로드맵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시스템과 절차를 바로 세우는 겁니다. 총 10가지가 있는데 먼저 5가지부터 볼게요. 첫째,
뭐가 괴롭힘인지 명확한 기준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조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전문적인 조사 체계를 갖춰야 하고요. 셋째, 직급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일관된 원칙을 적용해야겠죠. 넷째, 허위 신고의 초기 신호를 빨리 파악해서 검증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다섯째, 이게 정말 중요한데 신고를 당한 사람, 즉 피신고인의 권리도 철저히 보장해줘야 합니다. 자, 이어서 로드맵의 두 번째 단계, 사람과 보호에 대한 나머지 5가지입니다. 여섯 번째, 신고자와 피신고인을 분리할 때도 합리적으로 해야 하고요. 일곱 번째, 조사의 모든 내용은 철저하게 비밀을 지켜야 2차 가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허위 신고로 밝혀지면 거기에 대해선 명확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제도의 악용을 막을 수 있겠죠. 아홉 번째는 사후 관리,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 꾸준한 교육을 통해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하려는 이야기는 진짜 피해자들을 위축시키자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모두를 위한 시스템을 더 단단하고 공정하게 만들자는 겁니다. 바로 이 말이 핵심을 꿰뚫고 있습니다. 허위 신고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되 진정한 피해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단호함과 보호,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잡는 것, 이게 정말 어려운 과제이자 우리가 반드시 해내야 할 일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 정리가 뭘까요? 허위 신고를 제대로 가려내고 처리하는 것이 결국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시스템 전체의 신뢰도를 지키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정말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의 목소리가 묻히지 않고 그들의 말이 힘을 얻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조직은 진정한 피해자와 억울하게 내몰린 무고한 사람, 이 모두를 지켜낼 준비가 정말 되어 있습니까? 건강한 조직 문화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에서 시작될 겁니다.